최근 1년간 대구 지역 각급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급식 종사자 중에서 40%가 중도의 일을 그만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은 데 반해 처우는 낮기 때문인데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 여성노동자회가 평등의 전화상담실을 통해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구 여성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직장 내 성희롱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대표의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이 드러나 법 개정이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1년간 대구 지역 각급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급식 종사자 중 40%가 중도의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은 데 반해 처우는 낮기 때문인데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까지 수성구의 한 학교에서 조리 실무원으로 일했던 이미영 씨. 아침 8시에 출근하면 퇴근 때까지 수백 명 학생들의 점심을 짓고 또 정리하느라 일이 끝나면 몸이 아프길 반복하고 거의 매일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크림이나 기름 튀김 나가고 나면 엄청나요. 주물속 큰데 튀김을 하고 나면 그것까지 다 닦아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같은 이런 날씨에는 저희가 조리복을 입고 나면요. 음식을 했을 때 오전에 이미 저희는 흠뻑 다 젖어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 화장실 가면 바지를 못 내려요. 속옷이 다 들어붙어서. 근데 그 상황에서 물조차 마실 수 있는 시간조차 사실은 확보가 안 돼요. 산업재해 현황도 심각합니다. 교육공무직본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구에서 최근 3년간 폐질환 외에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증가율은 73%에 달합니다. 학교 급식실의 환기 설비의 경우 소음 수준도 매우 큽니다. 급기를 2~3개 작동할 경우 소음은 89데시벨, 이는 열차가 지나갈 때 소음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노동 강도가 매우 높다 보니 급식 종사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대구 지역 학교 급식 종사자 중에서 정년 퇴직 포함 퇴직자 수는 총 254명, 이 중에서 39.8%인 101명이 자진해서 급식실을 떠났습니다. 노조는 인력 충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 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고강도 압축 노동인데 우리가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거의 70~80%가 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쉴 수가 없습니다. 산재라도 쉴 수도 없고, 왜냐하면 눈치도 보고 그리고 또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빠지면 당장 우리 동료가 내일을 대신해야 되니까 이것은 인력 충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조가 밝히고 있는 조리 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은 145명으로 공공기관의 60명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리 종사자는 조리사와 조리 실무원으로 구성되는데 대구시 교육청은 조리사를 포함한 1인당 급식 인원이 97명이라며 이는 8개 특광역시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거라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조리사의 경우 행정과 관리 등 고유 업무가 있어 조리사를 통계에서 빼야 한다며 인력 충원이 되지 않으면 파업 등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여성노동자회가 평등의 전화 상담실을 통해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해보니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주로 상사와 사장, 법인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관리 책임까지 져야 할 법인 대표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걸로 드러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평등의 전화 상담 사례를 분석해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진단해봤습니다. 대구의 여성 고용률은 전국 특광역시 중 3번째로 낮고 성별 임금 격차는 서울 다음 2번째로 높을 정도로 열악하지만 상당수가 직장 내 성희롱까지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평등의 전화 상담실에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절반이 넘고 근로조건과 고용평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저희가 448건 상담 중에 성희롱이 51%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은 근로조건이 1위였다가 성희롱이 이제 작년에 1위로 올라서서 성희롱 피해가 좀 대구에서 급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상사, 사장, 법인 대표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들이 약 70%를 차지했고 동료와 고객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형태로는 사내 신고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지만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30%에 이르고 상급자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약 15%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대체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오히려 해고나 평가에서의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비율이 34.8%에 이릅니다. 특히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 상담 비율이 약 7%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법인 대표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된 조항을 두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법인 대표는 상급자로 봐서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회사로 돌려보내거나 이렇게 과태료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셀프 징계처럼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피해를 입는 상황이 있어서 남녀고용법 개정을 저희는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정부에서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시간은 근무 시간이 65.6%로 가장 많았고 발생 장소는 사무실 55.9%, 회식 장소 13.2% 순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늘고 있지만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 처리에 도움을 주던 민간 전문 상담 기관들이 올해부터 대거 운영 중단 상태가 된 겁니다. 정부가 대구 등 전국 19곳에 민간 고용평등 상담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8개 고용노동지청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고용평등 상담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 최고의 실습 환경을 갖추고 학생 친화적인 소통 공간에서 최고의 기술 경영인을 육성하고 있는 대구 하이텍 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하이텍 고등학교는 최고의 시설과 교육 환경을 갖춘 명문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향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과 수업만큼이나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성을 길러주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남과 더불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 철학이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생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성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하이텍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 높은 실습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창의적인 전문 기업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3차원 측정기와 로봇팔, 가상현실을 이용한 실습 장비와 3D 스캐너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계 계열에서 벗어나 최첨단 기기를 도입하기 위한 재구조 사업이 정착하면서 학생들은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첨단 기계들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졸업해서 취업을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대구 하이텍 고등학교의 또 다른 강점은 학생 친화적인 공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공간의 명칭에는 소통과 공감이라는 뜻의 소감을 붙였는데 대부분 학생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거치형 게임을 즐길 수 있는가 하면 미래형 스포츠 체험실에서는 체육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을 활용해 스크린 골프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를 다니다 보면 밖에서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우리 학교는 학교 내에서 여러 문화생활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시설 개선과 관련된 공모 사업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잇따라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대구 하이텍고등학교는 2023년 지금의 교명으로 바꾼 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실습 환경, 학생 친화적인 소통 공간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내일의 희망을 디자인하는 최고의 기술 경영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경북 교사노동조합이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경북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대다수가 자신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교권사법 개정 이후에도 교권 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최근 2달 새 경북의 학교 2곳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선생님에게 반항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도 모자라 디지털 성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지시를 불이행한다던가 무시하고 반항하고 또 심하게는 욕설이나 비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경북의 한 학교 학생이 여교사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 사건도 있었는데 정말 선생님들로서는 제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아직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사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 비율은 높습니다. 경북 교사노동조합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시행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88.5%가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성에 비해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인식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경북 지역 교사 10명 중 8명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교권사법이 제정된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졌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교권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허점이 많다. 현장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도, 또 학교 민원 응대 시스템을 법제화하고 사법적인 전문성과 법적 권한이 있는 인력으로 학교폭력 업무 전담기구를 법제화해야 한다. 경북 교사노동조합은 교사들의 직업적 불만족이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공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정책 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장 교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 15일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되새기기 위해 만들어진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교사는 20%에 불과했고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스승다운 스승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교원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교사 10명 중 8명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교권회복 사법 개정 이후 근무 여건이 좋아졌냐는 질문에는 4%만이 동의해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76%의 교사가 업무 과다 및 행정업무 부담을 꼽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실 스승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희는 스승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행정적인 업무에 치여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스승이라면 학생이 모름지기 나쁜 길로 간다면 우리가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좀 더 이끌어야 되고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학생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그런 스승이라면 아동학대 신고로 제일 먼저 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승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올해 교육부 추진 과제 가운데 교사들에게 낙제점인 F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이었습니다. 교육 보육 체제 구축을 위한 유보 통합 추진의 87%, 교권 강화를 통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적극 지원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도입에는 59%의 교사가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수업 방해하는 학생들을 이제 분리한다거나 그다음에 민원 응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지금 제도로서 학교에 내려올 수 있게끔은 돼 있지만 이게 좀 더 법적으로 구체화되어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학교에는 들어와 살짝 발은 담궜지만 이게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많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기관장의 책임 하에 이게 책임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제화를 하는 것에 지금 저희 교사노조 연맹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6만 5천여 명의 뜻을 모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수업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도, 학교민원 관리 시스템 구축 등 3대 시스템을 제도화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네, 저희 BTV에서는 얼마 전 전기차 화재 위험성과 그 대비가 필요하다는 보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난 9일 전북 군산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아찔한 순간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행정은 물론이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군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힘든 지하 2층이었습니다. 출동한 소방 차량 장비 대부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화재가 초기에 진화돼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직원의 초기 진화 그리고 스프링클러 작동이 화재 차량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화재 특징인 열폭주 현상이 있었다면 화재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는 어떤 경우에라도 진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 전기차 배터리로 불이 번지지 않아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전북자치도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충전 시설을 지상화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화재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또 이번 화재의 경우 충전 이후 발생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화재 차량은 충전 이후 이동을 한 뒤 2시간 뒤에 불이 났습니다. 전기차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화재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그 주요 구성 부품이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징은 충격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 위험성이 높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화재는 초기 진화가 중요합니다. 전기차 화재는 특히나 더욱 그렇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맞는 장비와 시설이 필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에 소방서에서 출동할 수 있을 때에 바로 골든타임을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출동 직전까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려는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나 현실이 됩니다. 그 현실은 늘 인재라는 꼬리표를 달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하지만 사후 약방문에 불과합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지난해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고발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지검은 대구시가 공공배달앱인 대구로의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고 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발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경찰청 역시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홍 시장의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홍 시장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미약해 유감이라고 밝히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이 지역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통비 총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구시 거주 만 6세 이상 65세 이하 다문화 가족 구성원으로 가족 소통 활동 프로그램 참여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9개 구군 가족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한 1,000명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가 지원됩니다. 달성군이 공안지를 활용해 무료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대상지는 현풍읍 5곳, 육아읍과 구지면에 각각 2곳입니다. 총 9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해당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고 별도의 종료 의사 표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소유지들은 달성군에 제공한 부지에 대해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지난 10일 옥포 반송초등학교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전교생과 교직원 60여 명에게 영양 간식을 나눠주며 아침밥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습니다. 달서구가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인 청년 웰컴 클럽을 운영합니다. 금융, 요리, 집수리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함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중구청이 중구 대표 맛집으로 신청한 업소를 상대로 맛과 위생, 서비스 부문 등을 평가할 현장 평가단 8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활동 기간은 다음 달부터 2달간으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중구 보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오는 10월 말까지 6개월간 2호선 문양역에 양심자전거 20대를 배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회원 가입 등의 절차를 생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어제 스승의 날, 스승님 은사님과 함께 감사의 인사 나누셨습니까? 하지만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가장 속상했던, 가장 우울한 스승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의 교권을 위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성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